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부재 비선형 거동 이해하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 부재에 대한 비선형 거동을 이해한다. 오늘 저희가 이해해볼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든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이거를 이해해 볼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 요런 기둥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기둥이다. IC 기둥이 하나 있다. 또는 뭐 벽체가 하나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이쪽에 힘이 V만큼 작용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길이가 L이다. 그러면 여기에 모멘트도죠. 이거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모멘트가 캔틸레버기 때문에 VL만큼 작용을 하게 된다. 힘이 이 정도 작용하면 당연히 VL만큼 작용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게 힘이 그냥 V가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죠. 그러면 F는 KX죠. 여기서 이렇게 요 변형 X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X가 점점점 증가하는 게 마치 이 F가 여기서 이 V라고 하겠습니다. V가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강성이 만약 일정하다, 어떤 부재가 탄성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 힘이 점점점 증가하는 게 어떻게 돼요? 변형이 점점점 증가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요 K 강성이 만약에 강성이 일정하다, 탄성 거동한다 라고 하면 요 변형하고 힘이 비례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K는 변형이 증가하면 K는 어떻게 돼요? 커진다? 아니죠. 작아진다. 왜 작아져요? 바로 그냥 단순하게 점점 균열나고 파괴되니까, 손상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만약에 요런 기둥이 있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에다가 점점 밀어서 이렇게 변형을 증가시켰다, 델타만큼 증가시켰다. 그러면 그때 여기 힘이 V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다 보면 이쪽에 이제 여기에서 모멘트가 가장 크다 그랬죠.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균열이 이렇게 나면서 더 파괴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콘크리트가 파괴되고, 그러면 여기 IC 부재니까 스틸 철근이 있죠. 이 철근이 드러나고, 이제 이 철근이 파단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거나 또는 좌굴이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부재는 뭐를 따라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점점 밀었을 땐 처음에는 점점 일정한 기울기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울기가 이제 감소한다. 어떻게? 처음에 기울기가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점점 이제 이렇게 감소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철근이 파단되고 콘크리트 부서지고 하면서 강도가 떨어진다. 그쵸? 실제적으로 부재는 영원히 탄성일 수는 없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게 첫 번째고요. 이걸 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코드 기반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탄성 해석을 하죠. 탄성 해석을 하는 게 결국 탄성 거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죠? 왜냐면 이런 비탄성, 비선형 거동 우리는 어차피 탄성 해석하는데 강도에 대해서만 강도로 우리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DCR로 검토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비탄성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드의 배경이 되는 내부에는 그죠? 내진 설계에서 뭐 반응 수정 계수라던가 등등등 해서 아니면 모멘트 재분배라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뒤에 비탄성 거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죠? 재분배가 뭐예요? 한 예로 잠깐 3000보를 빠져서 재분배라는 건 부재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 개가 만약에 있다.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 뭐 보가 여러 개 있어서 여기에 막 이렇게 횡력으로 이쪽으로 하중 로드가 작용한다 라고 하면 부재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이런 곡선들을 따라서 움직일 텐데 어떤 부재가 변형이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쭉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옆에 부재는 만약에 또는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부재는 이렇게 되는 부재들이 있다. 이런 특성들이 다 다르다. 뭐에 따라서 내가 설계한 배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재분배라는 건 기본 전제가 뭐예요? 버텨줘야 재분배가 된다. 이게 재분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 등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버텨줘야 된다. 버텨줘야. 이 버텨주지 못하면 즉 이 3번처럼 이게 쑥 그냥 내 강도에 도달해서 그냥 파괴됐다. 그냥 바로 파괴. 바로 파괴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죠? 내가 쭉 이렇게 버텨주고 있어야 뭐예요? 여기에 나의 강성은 제로가 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로가 될 때 힘들이 딴 데로 분배될 수 있다고. 얘가 파괴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재분배 될 수 없다고.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에 있는 재분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게 어떤 조건에서 왜 분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 뒷부분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 앞부분 말고 이 뒷부분 언제 여기가 이렇게 부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우리가 뭐로 설계해도요? 코드로 설계해도 코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철근비 기준이라던가 잘 안 보이는데 철근비 기준이나 내진 설계나 등등등 코드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이 거동을 왜 굳이 난 성능 기반 설계 안 할 건데 나는 비탄성 모델링 안 할 건데 왜 이걸 이해해야 되냐? 라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렸고 왜 이해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탄성 해석만 해도 탄성 해석을 통한 설계, 즉 코드 기반으로 설계를 하더라도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제가 1차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이거와 더불어서 그러면 비선형 거동을 이해하라는 게 뭘 이해하라는 거냐에 대해서 하나의 곡선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서두가 쓸데없이 길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대략 이런 거동을 따른다. 뭐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지금 기둥, 이렇게 기둥이 뭐 배근이 이렇게 돼 있었다, 또는 뭐 벽체가 이렇게 돼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L이고 점점 해서 여기가 이렇게 될 때 제일 먼저 파괴되는 건 뭐예요? 여기죠. 먼저 파괴. 왜냐면 강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V라고 하면 이 단부에서 모멘트도가 어떻게 나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VL만큼 나오니까 V가 0부터 1부터 10부터 100부터 1000까지 점점점 증가할수록 제일 먼저 파괴되는 건 어디예요? 요거다. 근데 요거에 대한 거동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이 곡선을 여기다가 샥 넣어서 모델링을 한다고. 똑같이 이렇게 여기가 어널리시스 모델, 굳이 얘기하자면 넌리니어. 그쵸?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를 따르는구나.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한번 이해해보자고. 점점 증가했다. 만약에 점점 모멘트가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가 꺾인다. 쑥. 아까 뭐라 그랬죠? 초반부에서 기울기가 계속 초기 강성대로 쭉 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 콘크리트 IC 부재는 균열이 난다. 균열이 나면 기울기가 쭉 줄어들겠죠? 줄어듭니다. 여기서 즉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MCR이라고 하겠습니다. 균열이 난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첫 번째 포인트, 균열이 나는 포인트. 그래서 한번 꺾이는구나. 사실 이 배경이 되는 게 뭐예요? 결국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이게 결국 균열이 이렇게 되니까 균열 강성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내진 설계를 해. 만약에 그러면 1000년이 넘는 지진이 한번 왔다. 1400년이 왔다. 2400년이 왔다. 1000년이 넘는 지진이 왔는데 건물이 초기 강성대로 움직여?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부재 사이즈나 이런 게 경제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비싸거나 과도하게 부재가 크거나 할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런 지진이 왔는데 내가 탄성거동하도록 모델링을 해? 아니면 탄성거동하도록 설계를 해? 그거는 너무 과도하다. 왜냐면 건물의 수명이 기껏해 예를 들어 1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50년 100년이라고 하는데 100년인데 2400년에 한 번을 지진에 대해서 내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너무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내진 설계의 철학은 이렇게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실은 변형으로 견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균열이 나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는 생각하고 설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성 해석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균열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는 게 사실은 바람직할 수 있다 라는 거. 뭐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거야 때 지진 내진 설계를 한다 라는 거. 만약에
뭐 10년에 한 번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설계한다. 그러면 10년에 한 번 올거? 그럼 되게 자주 오잖아. 그러면 강성 100% 봐줄 거야. 균열 안 나게끔 할 거야. 이거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균열 고려해야 돼. 균열 고려해야 돼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이렇게 실제로 거동을 할 텐데 내가 그냥 이거를 초기 강성으로 모델링 하는 게 맞아? 균열 어느 정도 봐줘야 되지 않아?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니까 이렇게 꺾인다. 균열 때문에 실제로 IC 부재는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한 번 더 꺾인다. 거의 눕는다. 극단적으로 그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쭉 누워서 이렇게 된다. 물론 여기서 어떤 거 보니까 이렇게 되던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배근에 따라서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되던가 하는 거고, 부재 조건에 따라서 어찌됐건 여기서 한 번 더 기울기가 샥 눕는다. 언제? 바로 여기 포인트가 바로 MY 최외곽 철근이 항복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다. 아시겠죠? 최외곽 철근이 항복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길다란 기둥이든 벽체든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힘이 왼쪽에서 오른쪽 작용한다. 그러면 변형률이 어떻게 생기죠? 이쪽 압축되고 이렇게 인장 생기죠? 여기가 컴프레션 압축, 여기가 인장 이렇게 생기죠. 그랬을 때 변형률이 이렇게 생길 때 인장 변형률이 점점 하면서 최외곽 철근이 여기서부터 변형률이 제일 크죠. 그러면 이게 항복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재료에서 철근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바로 FY, 여기가 바로 입실론 Y,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단면 해석이라는 걸 하죠. 재료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면 그러면 여기 최외곽 철근이 여기 요렇게 요 지점에 입실론 Y에 도달해서 항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눕는다. 쫙 눕는다. 점점 쭉 눕기 시작한다. 물론 이 안에 참고적으로 철근이 계속 있어서 항복할 게 많다. 그러면 누굴 사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위에 거 따라간다고. 이렇게 점점 강도가 올라가면서 눕는다. 이런 식으로.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철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그럼 얘는 누굴 따라가요? 밑에 것처럼 철근이 쭉 항복하고 쭉 비슷하게 강도가 갈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어쨌건 최외곽 철근이 항복하면 이제 점점 눕는구나. 누워서 쭉 가다가 이제 여기 뭐예요? 어디에 도달하면 콘크리트 압축측 콘크리트가 압축측 콘크리트가 파괴 변형률에 도달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강도가 쭉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쭉 떨어져서 여기에서 결국 파단 이런 식으로 파괴.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IC 부재의 변형이 쭉 생기면서 어떤 식의 거동을 보이냐. 만약에 이게 회전에 대해서 모멘트 로테이션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초기 강성을 유지하다가 꺾여. 균열이 났네. 쭉 꺾이다가 최외곽 철근이 항복해서 쭉 눕고, 여기서 쭉 가다가 결과적으로 압축축 콘크리트가 파괴돼서 쭉 강도가 저하가 일어난다 라는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이해해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다시 여기서 균열이 난다. 쭉 최외곽 철근이 항복한다. 점점 해서 콘크리트가 파괴된다. 이런 식으로. 요 포인트. 그러면 이게 이해되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공부할 건 뭐예요? 균열이 언제 어떻게 하면 균열이 늦게 날까?
어떻게 하면 강도가 더 세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기도 하고 어떻게 되면 쭉 가다가 이게 금방 떨어질까? 그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길게 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IC 부재가 어떻게 설계되었을 때 이런 거동을 보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이게 이해가 됐을 때 궁극적으로 단순히 비선형 해석, 성능 기반 설계뿐만 아니라 코드 기반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더라도 단순히 DCR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 실제 변형의 측면에서도 뭐를요? 내진 설계나 이런 디자인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고 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번에도 길긴 길었는데, 이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가장 기본적일 수 있는 이렇게 한번 꺾이는 이 꺾이는 네 포인트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선형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라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비선형도 반드시 우리가 탄성 해석을 하고 탄성 설계를 하더라도 이 비선형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